반갑습니다. 천재교과서 쓰는 친구들 오셨습니다. 저는 최은진이고요. 네, 오늘 드디어 우리 교과서 진도 특강 첫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교과서를 가지고 1학년 수학을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학교에서 하는 거라는 생각부터 우선 드시죠. 맞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여러분의 그 교과서고요. 선생님은 한 번도 교과서 내용을 보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하지만 내용을 최단 시간에 효율적으로 압축해서 공부할 수 있게 이 강의 안에 다 녹여서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문항들은 같이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점점점 알게 되겠지만 교과서에 있는 문항들은요. 예제 문항은 거기 바로 이제 풀이가 있는 문항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들은 밑에 그대로 유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예제와 유제 중에 하나만 저는 웬만하면 유제를 푸는 걸로 해서 진도를 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소단원, 중단원, 대단원에 있는 문제들은 웬만하면 거의 다 풀어드리려고 하고 소단원이나 중단원이나 대단원의 앞에 있는 1번, 2번 이런 문제들은 앞에서 했던 유제랑 아주 유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만 제가 빼고 이미 했던 거랑 너무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놓고 하는 걸로 우리 암묵적인 약속을 하고 우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마 그러면 이 강의를 다 듣고 나면 물론 적은 강의는 아니지만 교과서 한 권을 다 보는 것과 같은 효과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여러분이 지금 이제 시작하는 이 강의는 교과서 진도 특강이고요. 이 강의랑 연결지어서 교과서 그쵸. 진도 특강이랑 세트로 같이 나가는 직전 요약 특강이 있어요. 그 강의까지 같이 들으셔야 완벽하게 대단원 문제풀이, 중단원 문제풀이까지 같이 할 수 있어요. 네. 자, 첫 시간 우리 좀 새로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을 텐데 우리 좀 열심히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한번 파이팅! 파이팅! 한번 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가장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에 하는 것은 다항식의 덧셈, 뺄셈, 그리고 곱셈, 나눗셈까지 다항식의 사칙 연산을 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지금은 다항식끼리 더하고 빼고를 할 건데 그 전에 여러분은 용어에 대한 정리를 좀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용어라고 하면 별건 없어요. 다항식끼리 더하고 빼고를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용어 중에 동류항이란 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동류항.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내림차순과 오름차순 이 개념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문제를 풀고 식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좀 됩니다. 동류항은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x제곱의 y 그 다음에 3x제곱의 y 이런 식으로 문자가 곱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떤 항에서 문자의 종류와 차수, 곱해진 차수의 개수 있죠. 그렇죠? 곱해진 개수를 차수라고 하는데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각각 같은 얘는 x 2개 y 하나 이런 걸 동류항이라고 하죠. 그럼 이들끼리는 더하고 빼고가 가능하다가 핵심이에요. 더하면 4x제곱 y 요거에서 요걸 빼면 마이너스 2x제곱 y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고 내림차수는 오름차수는 뭐냐면 식을 정리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림차수는 높은 차수부터 점점점 내려가는 순서로 정리하는 거고요. 오름차수는 낮은 차수에서 점점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 두 가지 정리하는 걸 조금 이따 예제로 한번 할 텐데 반드시 어떤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오름차순으로 정리한다. 요 얘기가 반드시 들어가요. x라는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라 라고 하면 x에 대해서 내려가는 순서대로 혹은 올라가는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건 문제로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세 가지 연산 법칙을 아셔야 되는데요. 덧셈 뺄셈에 쓰이는 연산 법칙이다 보니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곱셈까지 확장은 되겠지만 분배 법칙까지 요 세 가지 연산 법칙을 아셔야 돼요. 요것도 여러분이 이미 다항식까지 아니어도 정수 혹은 뭐 그냥 실수 범위에서 이렇게 계산할 때 이미 쓰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교환 법칙이라는 건 다항식 A, B가 있다면 이렇게 더하나 이걸 바꿔서 더하나 똑같다는 얘기고요. 그 결합 법칙이라는 거는 더할 때 3개짜리를
세 개를 더할 때 쓰이는 건데 앞에 두 개를 더하고 뒤에다 더하나 뒤에 두 개를 더하고 앞에다 더하나 결국 같다는 게 결합 법칙이고요. 분배 법칙은요. 하나의 다항식에다가 뒤에 더한 거를 곱하고 싶다면 하나하나 집집마다 방문해서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곱셈에서 조금 한 번 더 할 건데 보통 요때 많이 쓰이는 게 예를 들어서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 그럼 하나하나 들어가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느낌, 세 가지 연산 법칙은 사실 이걸 시험에 낼 때 이거 무슨 법칙이야? 이렇게 내는 사람은 사실은 없죠. 보통 이걸 낼 때는 문제 속에서 계산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내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내용들은 여러분이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그냥 녹여서 공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하고 넘어가기는 조금 찝찝하니까 그래서 그냥 한번 짚었다고 생각하시고요. 저랑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시작해 볼게요. 자, 방식이 있다. x의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오. 이렇게 문자를 밝혀줘요. 그럼 x를 기준으로 높은 차수부터 내려가면서 정리하겠다는 거니까 x에 대해서 이쪽이 3차네요. 그럼 이게 먼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 쓸 때 개수를 예를 들어 2x 3x제곱 할 때 이 개수는 앞에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y제곱은 사실 x 입장에서는 개수거든요. 그러니까 y제곱을 앞에 써서 마이너스 y제곱에 x세제곱 요게 이제 문자에 그 따르는 차수 가장 높은 차수가 요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y제곱 자체를 개수로 빼서 하면은 조금 더 눈에 잘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x에 대해서는 제곱이 그 다음 차수니까 x제곱이고 마이너스 3y가 그 다음에 오고요. 그 다음에는 x의 1차, 그죠? 그래서 플러스 y 세제곱의 x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4 이렇게 써주시면 되지 않을까. 다시 이번에 y를 기준이고요. 오름 차순으로 정리를 하고 싶대요. 올라가면서 쭉, 그쵸? 그럼 볼까요? y 중에 가장 낮은 차수부터 이제 올려야 되는 거니까 y가 아예 안 들어있는 건 요거거든요. 먼저 쓰시고요. 이번에는 y가 하나 들어있는 요게 그 다음 항이겠죠. 그 다음에는 y의 제곱이 그 다음 항이겠죠. 그럼 마이너스 x 세제곱의 y제곱. 그 다음에 y가 세제곱이 있는 x, y의 세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y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한 꼴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2번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은요, 이제 다항식과 다항식을 더하고 빼고를 하는 걸 본격적으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식과 식을 더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걸 할 때는 사실 눈으로 보이면 바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세로셈의 워낙, 세로로 더하는 거에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같은 문자, 동류항끼리 같은 자리에 써서 이렇게 써주시면 더하고 빼기를 할 때 조금 더 유리한 감이 있기는 있어요. 눈에 잘 보이니까. 더했다고 치면 3x제곱, 그 다음은 마이너스 2xy, 그 다음은 3y제곱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두 식을 빼고 싶다. 만약에 그런다면 이렇게 빼는 거죠. 그럼 뺄 때는 번거로우니까 아까 분배 법칙 썼던 것처럼 마이너스를 다 집집마다 곱하고 들어가면 편해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여기는 다시 플러스, 여기는 다시 마이너스가 되고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이제 더하시면요. x제곱, 4xy, 그리고 마이너스 y제곱. 요게 이제 두 번째, 2번의 정답이 되겠죠. 여기까지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까지 해결했고요. 여기까지 약간 워밍업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요 1번과 2번은 너무나 유사해서 안 할 거고요. 저는 3번, 4번을 해결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푸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1, 2번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길게요. 자, 3, 4번을 풀 줄 알면 1, 2번은 자연스럽게 푼다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3번부터 보시면요. 다항식 3개가 나오고 이번엔 2a, b, 3c를 이제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a에다 2배를 하는 거죠. 6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이제 쓰시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b는요. b는 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서 쓰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x 세제곱, 그 다음은 플러스 3x 제곱, 그 다음은 마이너스 2x, 그 다음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다 부호를 바꿔서 썼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c니까 c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한 걸 또 쓸게요. 그럼 마이너스 6x의 세제곱 3을 곱했어요. 그 다음은 오히려 플러스 3의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면 플러스 12가 되겠죠? 그거 여기다 쓸게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방법은 같은 동류항끼리 바로 눈에 보이게 계산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같은 위치를 맞춰서 쓴 거고요. 이게 계산이 복잡할 때는 좀 빨리 실수 없이 하는데 도움이 좀 돼요. 다 더할 거기 때문에 맨 앞에는 마이너스 x 세제곱, 요거 다 더하면 2x의 제곱, 그 다음은 마이너스 2x, 그 다음은 그쵸, 21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이렇게 되더라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4번은 어떻게 할까, 얘들아? 식이 조금 더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식을 간단히 먼저 하세요. 이 식을 간단히 하면 a 더하기 c에다가 마이너스 4b에 마이너스 3c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a에다가 마이너스 4b에다가 마이너스 2c를 계산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거에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a는 그대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b에다가는 마이너스 4배를 하는 거죠. 세제곱, 그 다음에 4, 3, 10이겠죠. 요런 실수만 안 하시면 여기는 틀릴 건 아니거든요. 4배를 하시면 마이너스 8x고요. 4배를 하시면 마이너스 4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를 할 거예요. 그럼 c에다가 마이너스 2배 하시면 마이너스 4x의 세제곱이고요. 플러스 2x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 하니까 플러스 8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식을 더하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러면 8에서 3을 빼니까 5가 되고요. 마이너스 5x 세제곱. 그 다음은요. 요게 없어지면서 12x제곱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8x. 그 다음은 4에 5니까 9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이렇게 마이너스 5x 세제곱, 12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9. 시험에 낸다면 너무 이제 계산 문제는 여러분이 많이 연습을 할 테니까 이렇게 4번 정도 실수 없이 계산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문제를 낼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럴 때 요 대입하고자 하는 식이 약간 복잡하다면 그 식을 먼저 간단히 하고 그리고 나서 대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계산을 덜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소단원으로 가서 문제를 볼 건데요. 아이고. 자, 일단 소단원에 있는 이 문제는 너무나 문제가 유사하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계산해 보는 걸로 돌리고요. 저는 3번 문제로 가서 보도록 할게요. 소단원 13페이지의 3번입니다. 자, 보시면요. A, B를 결국은 구하는 건데 이번엔 거꾸로 더한 거랑 뺀 거를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연립방정식 풀듯이 A, B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뒤에는 문자식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가 3이고 A 빼기 B가 5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구해요? 두 식을 더해가지고 A는 2A가 8이라서 A가 4다. 뭐 이렇게 구하고 여기다 A를 대입해서 B를 구하든지 아니면 두 식을 빼가지고 B를 구하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A 더하기 B가 3x 제곱에 마이너스 5xy에 마이너스 y 제곱이고 A 빼기 B는 마이너스 x 제곱에 xy에 더하기 3y 제곱이니까 이제 진짜 두 식을 더하면 A가 나올 거예요. 이거처럼. 그러면 없어지고 2A가 2x 제곱에 마이너스 4xy에 더하기 2y 제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A만 구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다 약분한 상태의 식인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일단 A는 구하실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럼 B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방법은요. 요 식에서 B를 구하고 싶으면 A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요 식에서 얘네를 다 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 식과 식을 아예 마이너스를 하는 거죠. 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A가 없어지고 B가 남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어요. 저는 A가 나왔으니까 그냥 여기다 그냥 넣어보죠. 그러면 요 식에서 요 A 나온 식을 빼면 B가 나오겠죠? 따라서 3x제곱에서 요거 빼면 2x제곱이고요. 우리 바로 빼는 거 숙달이 됐나 한번 봅시다.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요걸 뺄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5xy에서 요걸 뺄 거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xy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제곱에서 이걸 빼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2y제곱입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결론은 요렇게 B식은 이렇게 될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A, B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것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갈게요. 자, 제가 여기까지 내용 중에 한 문제만 낸다. 그럼 저는 4번을 낼 가능성이 높아요. 저만 그럴까요? 선생님들은 다 비슷합니다. 내고 싶어 하는 건 다 비슷해요. 4번 문제는 뭐냐면요. A, B를 주고 X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목표를 잃으시면 안 돼요. 구하려는 게 X니까 X는 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X는 하고 나타내면 A 더하기 B가 되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1번에서 구한 정답은 요 둘을 더하는 게 될 겁니다. 요건 바로 계산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항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갈게요. 3x제곱에 2y제곱 이렇게 가시면 이제 1번은 정답이 나오고요. 제가 한 문제를 내고 싶다면 4번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2번을 낼 것 같아요. 요런 유형. 마찬가지예요. x가 목표이기 때문에 x로 정리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한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에다가 3배를 하고 B에다가 5배를 해서 더하고 싶은 거니까 6x의 제곱에 9y의 제곱에다가 여기에 5배 해주시면 5x의 제곱에 25y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더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11x의 제곱에 16y의 제곱.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1번, 2번 둘 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서 뭐 C까지 넣어가지고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든다든지 뭐 요 수식을 조금 더 계산하게 준다든지 하면서 이제 충분히 한 문제로 실제 시험에 낼 수 있는 종류의 문제였습니다.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첫 번째 덧셈, 뺄셈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를 해볼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사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그렇지만 이 단원들은 계산을 여러분이 직접 해서 답을 얻어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문자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제로 연습을 해보셔야 감이 딱 와요. 그래서 문제도 사실 문제 계산해내는 거를 주로 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로 연습하신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이번에 할 건요.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이론들인데요. 곱셈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쫙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눗셈에 대해서 정리를 쫙 하는 걸로 갑시다. 곱셈, 나눗셈에 어쨌든 적용되는 역시 3가지 연산 법칙은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까는 덧셈에 대한 연산 법칙을 정리했다면 이번에는 곱셈에 대한 연산 법칙으로 역시 교환 법칙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결합 법칙을 역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배 법칙은 꼭 곱셈에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덧셈에 국한되는 건 아니었죠. 어쨌든 분배 법칙까지도 역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교환 법칙은 곱셈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한다면 뭐냐면 A, B를 곱했다는 건 아까 더하는 거니까 덧셈이었지만 여기는 B, A를 곱한 거, 바꿔 곱한 거나 서로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결합 법칙은요. A, B, C를 곱한 건 A, B, C를 곱하되 앞에 2개를 곱하고 곱하나 뒤에 2개를 곱하고 곱하나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아까는 여기 식 하나에다가 이렇게 곱한 게 하나하나 집집마다 들어간 게 성립해 라는 거였지만 지금은 앞에도 다항식, 다항식과 단항식의 차이는요. 단항식은 곱하기로 이루어진 항이 한 개인 거예요. 3x제곱 y. 다항식은 여기에 y 세제곱 더하기로 혹은 빼기로 연결된 항이 2개 이상 연결이 되어 있으면 단항식에서 다항식으로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런 개념은 가장 기본이니까. 그러면 A 더하기 B에 C 더하기 D 이렇게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하고 싶더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하나 잡아서 집집마다 방문하시면 돼요. 그래서 AC, AD 더하고
BC 더하고 BD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분배 법칙인 거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알고 써먹고 있는 내용인데 저는 그냥 한번 정리한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다항식의 곱셈, 나눗셈을 하기 위한 두 번째 기초로 지수법칙이에요. 사실 지수법칙은 여러분이 역시 중학교 때 배워서 이미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문제를 푸는데 섭섭하지 않은 정도로, 부족하지 않은 정도로 아시면 충분해요. 지금은 지수의 계산을 심도 있게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 2학년 돼서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A가 0보다 커요. 그럼 A의 M제곱, 밑이 같은 두 개의 지수 곱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죠? A가 M개 있고 이게 A가 N개 곱해져 있는 거니까 M 더하기 N만큼 곱해진 거니까 결국은 이렇게 지수끼리는 더하게 되죠. 그리고 A의 M제곱에서 A의 N제곱을 나눈다 그러면 역시 A가 M개 곱해져 있는 거에서 A의 N개 곱한 걸 나눈다는 건 분모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없앤다는 뜻이잖아요. 약분의 개념이니까 결국 차이만큼 뺀 거가 남는 거죠. 물론 이 과정에서 A의 0제곱,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고요. 약속입니다.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1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나중에 더 내년이 되면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할 텐데요. 지금은 사실 마이너스 1제곱이 A분의 1이라는 걸 이용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알려드린 거고 0제곱이 1이라는 건 아주 가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제가 언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A의 M제곱에서 N을 곱했다. 그렇다면 A의 요 둘을 곱한 MN제곱이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그 중에서도 요 첫 번째와 요 세 번째가 엄청 중요하다. 아무렇지 않게 계산에 쓰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문제풀이하면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곱셈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만 더 진행을 하고 제가 나눗셈은 조금만 이따가 얘기를 좀 해드릴까 봐요. 제가 강의 노트에는 쭉 연결해서 그냥 순서대로 교과서 나온 순서대로 해드렸는데 제가 먼저 곱셈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좀 한판 정리를 좀 할게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나눗셈은 조금 제껴두시고요. 곱셈에 대해서 그렇다면 곱셈을 아까처럼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을 A 더하기 B, C 더하기 D 이렇게 다 혹은 2까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집마다 들어가면 돼요. 이게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이에요. 그래서 항이 6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동류항끼리 정리하면 되는 건데 이게 너무나 복잡하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는 건 공식으로 묶어놓으면 좋지 않아?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곱셈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부터 고등학교에 와서 배우는 새로운 곱셈 공식까지 쭉 정리를 지금 이 시간에 할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제가 하는 내용 중에 사실 어쩌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이건 중학교 때 내용의 복습입니다. 더한 걸 제곱한다? 그러면 어떻게 전개하더라? 원래는 여러분 이걸 다 해보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거 다 안 할 거고요. 이렇게 다 정리해서 해보는 거잖아요. 이건 중학교 때 하기도 했지만 A제곱에 2배 앞에 거 뒤에 거에 제곱 이렇게 됐었죠. 그 다음에 가운데가 그럼 마이너스면 B 자리에만 마이너스가 들어간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B에 마이너스 있었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2AB겠죠. 마이너스 B는 제곱하면 어차피 플러스가 되니까 결국 A-B의 제곱은 사실상 뭐가 돼요? A제곱에 마이너스 2AB의 B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아무렇지 않게 외웠던 그 내용. 그래서 사실은 곱셈 공식의 가장 기본은 더하기고요. 가운데 중간이. 이게 마이너스로 부호가 바뀌면 그걸 응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별도로 외우는 건 아니지만 이게 워낙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거의 입에 붙여놓듯이 외워가고는 있죠. 그래서 따로 같이 외우셔도 되고요. 마이너스가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만들어주시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죠. 이름도 붙어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요걸 여기 3번이라고 할까요? 요걸 확장을 해요. 고등학생이 되면 3개짜리의 제곱으로. 그러면 패턴이 똑같아요.
요것도 여기다 A, B, C까지 넣고 A, B, C까지 넣어서 한 개 한 개 한 개 다 들어가서 이렇게 전개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3, 3은 9, 9개의 항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 치고 결과만 저는 외우셔야 되니까 어차피 알려드리면 앞에 거 제곱, 요것처럼 제곱은 들어가요. 뒤에 거 제곱, 그 다음 거 제곱은 들어가고, 그 다음에 2배에 이렇게 곱한 거, 아까 A, B였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곱한 거, 마지막으로 이렇게 곱한 거 3개가 다 들어와요. 그래서 2배 A, B, B, C, CA, 2배 B, C, 2배 CA. 이게 가장 기본. 물론 중간에 마이너스가 들어간 건 중간중간에 이제 그때그때 껴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번호를 건너뛰었는데요. 두 번째는요, 우리 합차 공식이라고 하는 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있는데, 그쵸.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다. 그러면 A제곱 빼기 B제곱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게 이름이 붙어 있는 합차 공식이었죠. 엄밀히 말하면 여기까지가 중학교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세 번째 거는 고등학교 내용인데 요거랑 확장시켜서 한번 해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요. 일단 네 번째는요. 세제곱 공식이에요. 두 개를 가지고 세제곱을 할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제곱은 해봤고 세제곱을 할 거예요. 세제곱 하고 싶으면 3번 놓고 곱하시면 돼요, 사실. 근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외우고 있어야죠. 자,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공식의 다른 이름을 저는 뭐라고 붙여드리냐면 1331 공식이야. 이렇게 붙여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개수가 1331이 되거든요. 그래서 A 세제곱, A에 대한 내림차 순으로 A제곱 B, 그 다음에 A에 B가 오히려 제곱이 되고요. B만 세제곱, A가 없고요. 이렇게 되고 대신에 개수가 1, 3A제곱 B, 3AB제곱, 1B세제곱 이렇게 되죠. 해보시면 정리하면 나와요. 근데 저는 정리하는 게 지금 우리 강의의 목표가 아니라 나오는 결과물들을 잘 조직을 하고 여러분이 그걸 잘 이해하고 숙지한 다음에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서 학교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것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증명 과정에 무게를 두지는 않을 겁니다. 증명을 하는 걸 시험에서 바로 직접 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를 이용하는 것들 위주로 저는 이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증명을 직접 해보고 싶다. 그러면 교과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 보면서 참고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것도 A-B 세제곱은 어떻게 하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B 앞에 마이너스니까 요 B에 마이너스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B에 마이너스 들어갔다면 홀수 제곱 1제곱이고 여기 세제곱이니까 요거랑 요거는 앞에 마이너스가 들어가고요.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요건 제곱이니까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로 사라지니까 사실 여기는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결과를 정리해 주시면 A세제곱에 여기에 마이너스 3A제곱 B가 되고요. 이쪽은 그냥 가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B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됐죠? 이 두 가지 공식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이 위에 거를 알면 밑에 건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어쨌든 같은 맥락의 공식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역시 세제곱 공식인데요. 이번에는 A 더하기 B에 A제곱에 B제곱에 여기는 AB 곱한 것만 있어요. 2AB 그러면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니까 2AB 아니고 그냥 AB예요. 대신에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가운데가 마이너스. 요거는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다 전개를 해보시면 알아요. 전개를 해보시면 6개 항이 나오는데 그들끼리 막 없어져요. 그래서 결과 뭐가 남냐면 A세제곱에 더하기 B세제곱만 남아요. 앞에 거 뒤에 걸 세제곱하고 가운데 부호는 그대로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A 빼기 B에 A제곱에 AB에 B제곱이죠. 이렇게 돼요. 공식의 형태가 A 빼기 B면 요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가 돼요. 제곱 AB는 똑같고. 이런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랑 사실 B 대신에 마이너스 B 들어간 거라서 공식의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B 대신에 마이너스 B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외울 때는 A, B를 놓고 가운데 그대로 나오는구나. 부호는 세제곱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가르치냐면 그대로 공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드려요. 1331 공식, 그대로 공식. 이게 그대로 나온다. 세제곱만 붙여서. 대신에 이 뒤에는 요거랑 부호만 반대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외워주시면 아마
딱 시험 상황이 됐을 때 혹은 문제 푸는 상황이 됐을 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고요. 사실은 요 내용도 좀 있어요. 요거는 사실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에 조금 더 가까운데요. x 더하기 a, x 더하기 b다. 그럼 요거 전개 어떻게 하죠? 물론 하나하나 해요. 하나하나 하는데 공식의 모양을 대충 알아요. x의 제곱에다가 가운데에는 ax, bx니까 a 더하기 bx가 될 거고요. 마지막은 a, b를 곱해서 상수가 나오는 이런 모양이 될 거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미 중학교 때 많이 했고 2차 방정식하고도 연관되는 시기라 이렇게 형태를 한번 점검하고 가면 조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ax 더하기 b에 cx 더하기 d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요것도 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 외우는 종류는 아니죠. 근데 하다 보면 당연히 ac x 제곱이고 마지막은 bd가 된다는 것도 당연히 알고요. 가운데는 뭐가 들어오겠어요? 요렇게 들어오니까 AD고 요렇게 들어오니까 BC가 들어와서 되더라. 어렵진 않은데 사실 이렇게 반대로 가는 과정이 대각선 인수분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짚어봤어요. 요거는 특별히 공식으로 외운다는 개념은 아닌데 그냥 한번 보시면서 아 맞다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할 수는 있었지. 그래서 요걸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x제곱에 요렇게 요 둘을 더한 게 가운데에 오죠. 그리고 마지막엔 곱한 게 오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 둘을 더한 게 가운데에 오죠. x의 1차니까. 그래서 요거는 산 모양의 공식이더라. 여기 산 모양의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그냥 하나하나 전개해도 요건 오래 걸리진 않아요. 요 정도가 이제 곱셈 공식이고 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할 건데요. 여기 아예 우리 한판 판서로 정리를 끝내고 갈게요. 곱셈에서 하나 나올 만한 얘기가 하나가 더 있어요. 마지막으로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게 있어요. 곱셈 공식의 변형. 이게 사실 아까 했던 곱셈 공식만큼 중요해요. 얘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문제에서 요걸 물어봐요. 대신에 더한 거랑 곱한 거를 주고 얘를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공식을 모양만 살짝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얘를 물어봤다? 그러면 A 더하기 B가 주어졌으니까 일단 얘를 제곱해볼까? 왠지 연관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지 않죠. 똑같지 않고요. 요걸 계산한 거에서 제곱은 있는데 여긴 2AB가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빼주셔야죠. 그래서 이 식이에요. 사실 2AB면 살짝 넘겨주면 A제곱, B제곱, 2AB니까 이거 완전 제곱식 공식인데 그 모양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인공만 바뀌는 공식이에요. 주인공만 바뀌는 공식, 주인공을 바꿔주는 공식.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주인공이 되면 이렇게 한다는 걸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역 계산이 되는지를 보고 싶은 부분이니까 억지로 외우려기보다는 뭐가 되지? 라고 떠올리고 만들어주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요렇게도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A 빼기 B의 제곱을 구하고 싶어. 근데 더한 거랑 곱한 걸 역시 알아. 그럼 어떻게 하지? 그렇죠. 요때는 더한 거를 아니까 일단 더한 걸 제곱은 해봐. 그럼 비슷하게 나오긴 할걸? 제곱이 똑같이 나오니까. 근데 똑같진 않잖아. 여기는 마이너스 2AB고 여기 플러스 2AB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2AB를 없애고 더 마이너스 2AB를 해야 되는 거 이게 4AB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공식이에요. 이 공식은 주인공을 바꿔서 만들어주는 공식이에요. 억지로 외우는 공식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요. A 세제곱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세제곱을 가지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한 거에 세제곱이랑 연관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거랑 연관시킨다면. 그러면 똑같진 않죠. 실제로 뭐 전개해보시면 느낌이 오긴 하겠지만 제가 결과만 먼저 알려드리면 이거랑 비슷하게 3AB를 빼요. 얘도. 그런 다음에 뒤에 A 더하기 B가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이쪽은. 왜냐면 3A 제곱 B, 3AB 제곱 하니까 아까 그 있는 부분 그대로 뺀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비슷한 패턴으로 만약에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다. 그럼 얘는 누구랑 연관이 있냐면 A 마이너스 B 세제곱이랑 연관이 있어요. 똑같진 않죠? 얘는 어떻게 돼요? 그쵸. 오히려 여기는 3AB를 더하고 요 A 빼기 B를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대로 쓰시고 3AB 그리고 반대로 더하기. 사실 이 3번은요.
만들어주기에 좀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걸 막 전개해서 막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3번 정도는 저는 시험 보기 전엔 그냥 외우라고 말씀을 드려요. 원리는 같지만. 근데 1, 2번은 사실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그냥 보면 바로 실수 없이 하기 어렵지 않아요. 근데 3번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만들어주는 게 엄청 숙달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외워주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제곱. 3개짜리 제곱이다. 그럼 얘는 보통 그쵸. 3개를 더한 거의 제곱에서 똑같진 않아요. 어떻게 다를까? 그쵸. 2AB, 2BC, 2CA를 빼면 되죠. 그래서 여기도 뒤에를 2배 A, B, B, C, CA를 빼더라. 요렇게 조작하는 거. 요것도 굳이 외우지 않고 요 공식 자체를 바꿔서 주인공을 바꿔서 생각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제가 나머지를 구하는 걸 지금 아직 다 못했는데요. 일단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제가 나눗셈은 잠깐 밀어놓고 여기까지 내용을 가지고 저는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요. 문제는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저랑 연습을 조금 해볼게요. 문제 1번 보시면요. 14쪽이고요. 다음식을 전개하시오 그랬어요. 가장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집집마다 하나씩 방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를 시험에서 많이 낼 리가 없어요. 분명히 뭔가 공식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내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럼 보시면 근데 얘는 공식은 아니겠다. 왜냐면 이런 모양은 요거 빼기 요거면 그대로 공식인데 얘가 제곱이 뒤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하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걸 구분해내는 거, 그 눈을 가지려면 공식이 적용되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공식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걸 알아내시면 이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가시면요. 6x의 세제곱이고요. 플러스 6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9x죠. 다시 요걸 잡아서 또 가시면 마이너스 8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8x고요. 플러스 10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더하시면 되겠죠. 6x 세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x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7x고요. 플러스 10이죠. 우리 이제 이런 다항식 계산을 워낙 많이 했으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도 볼까요? 공식에 적용이 되나를 봤더니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공식 적용이 되려면 요거에 제곱이 있어야 되고 뒤에도 제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생각을 내려놓고 집집마다 방문 하나하나씩 전개해서 계산하는 걸로 가는 겁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5x의 4제곱 이렇게 가면 그 다음은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이렇게 가면 4x죠. 그럼 4x 여기다 쓸게요. 그 다음 이렇게 들어가면 마이너스 5x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플러스 3x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들을 더할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5x의 4제곱 마이너스 8x의 세제곱 그쵸? 그 다음은 3x의 제곱 그 다음은 4x 동류한끼리 이제 계산만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 해서 정답은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전형적으로 그냥 하나하나 들어가서 전개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문제 3번이고요. 문제 3번은 본격적으로 곱셈 공식을 적용해보는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3개짜리의 제곱이더라. 어떻게 하라고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마지막 거 제곱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플러스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그러면 2xy죠. 계산은 한 번 더 할게요. 정리는. 플러스 2배, 요렇게 2개. 그렇다면 마이너스 6yg예요. 그 다음 2배, 요렇게. 마이너스 3gx. 이렇게 돼요. 그럼 계산해 주시면 이쪽은 4xy, 이쪽은 마이너스 12yg, 이쪽은 마이너스 6gx.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정답. 처음에는 계산을 할 때 숫자 혹은 부호가 좀 지저분하게 다르게 주어지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저처럼 이렇게 괄호로 묶으면서 계산을 하나하나 하고 한 번 더 쓰시면 돼요. 이게 숙달이 되면 처음부터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하니까 4xy,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하니까 마이너스 12yg 뭐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하면 되는데 잘 안 될 때는 저처럼 이렇게 해놓고 한 번 해놓고 계산을 하시면 괜찮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공식을 적용할 때 xy, yg, gx. x에서 y로 갔다가 y에서 g로 갔다 다시 x로 가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로 보통 공식을 많이 써요. 그래야 공식이 약간 체계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외우기도 좋고요. 표현했을 때 일반적으로 다들 비슷한 답이 나오는 거라 답 맞추기도 좋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요건 그냥 우리끼리 암묵적인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에서 y로 갔다 y에서 g로 갔다 다시 x로 가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로 보통은 정리하더라. xg가 아니라 gx로 정리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도 한번 볼게요. 2개짜리 세제곱은요. 공식의 그 방법이 뭐였더라? 133을 공식이었어요. 앞에 거 세제곱, 뒤에 거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으면 여기랑 마지막 거가 마이너스였던 걸 기억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거 다 떠나서 그냥 뒤에 거를 마이너스 2y로 보셔도 돼요. 그럼 앞에 거 세제곱, 뒤에 거 세제곱 더하기 3배. 앞에 거는 제곱하고 뒤에 거는 그대로 쓰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호 살릴 생각하지 말고 이 앞에 그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라고 생각하고 b에다 마이너스를 그냥 넣고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계산만 다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3배, 앞에 건 그대로 쓰고 이제는 뒤에 거를 제곱하는 거죠. 그러면 뒤에 거를 제곱하시면 4y의 제곱,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27x의 세제곱에 여기는 얼마냐? 9에다가 27에다가 2까지 곱하니까 마이너스 54의 x제곱의 y가 되겠고요. 9에다가 여기는 4니까 36의 x y제곱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8y 세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제곱 공식은 연습을 몇 번 하셔야 돼요. 부호를 간단히 하는 것부터 좀 세련되게 연습하실 필요는 좀 있고요. 요런 부분에서 좀 오류가 안 나려면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신에 포인트는 뭐냐면 아예 뒤에 있는 걸 숫자로 생각하고 그걸 같이 넣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더라. 그래서 부호를 따로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문자에 포함시켜서 숫자나 개수를 그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문제 4번으로 가서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에 관한 문제를 또 연습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인데 xy를 각각 구하긴 못하고 뺀 거랑 곱한 게 주어져 있다면, 그쵸, 두 개를 뺀 거를 가지고 어떻게 조작하면 되냐. 일단 세제곱을 해봐요. 연관은 있을 테니까.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그치, 부호 반대로 3xy를 더하면 되고요. 세제곱일 때는 그대로 한 번을 더 쓰라고 얘기했었죠. 제가 이 정도 공식은 만들 수도 있지만 세제곱 공식은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외워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4고요. 3에다가 xy고요. 여기 역시 마이너스 4가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64에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76인가?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으로 가서 역시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면 더한 거에 역시 뭐죠? 그렇죠. 세제곱에서. 왜냐면 얘가 제가 왜 변형을 처음부터 시도를 한 거냐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x, y가 있다고 해서 여기다가 무턱대고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루트가 들어있는 기호를 루트, 제곱근이 있는 거를 세제곱으로 해야 된다는 부담을 안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둘을 더한 값과 둘을 곱한 값을 먼저 구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둘을 더하면 2루트 5고요. 둘을 곱하면 5 빼기 1이니까 4거든요. 그래서 요것과 요걸 가지고 다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제곱하면 더한 걸 세제곱한 거에서 어떻게 되죠? 그렇죠. 3xy를 빼고 x 더하기 y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각각을 계산하지 않아도 돼서 굉장히 편해요. 계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또 넣고. 2루트 5의 세제곱은 뭐냐면 8에다가 루트 5의 세제곱이니까 5루트 5고요. 마이너스 3배 xy에 x 더하기 y는 2루트 5죠. 그럼 여긴 40루트 5고 여기는 83, 24 루트 5니까 두 개를 빼주면 16 루트 5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실 수 있겠죠. 세제곱.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주시면 이번에 요거는
빼기 세제곱이랑 연관이 있는 거 방금도 했죠? 그럼 뒤에는요. 플러스 3xy에 x 빼기 y예요. 오, 선생님 빼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왜 걱정하세요? 빼기 하시면 되죠. x 빼기 y는요. 여기서 이걸 빼는 거니까 루트 5는 없어지면서 2가 되죠. 훨씬 계산이 쉽네요. 정리해 주시면요. 여기가 2니까 8이고요. 여기가 역시 2고요. 곱한 건 4니까 8, 3, 24. 그렇죠. 그래서 이 뒤에 부분은 30이야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전형적인 곱셈 공식의 변형 문제고요. 아마 뒤에 문제가 조금 더 있어서 저랑은 뒤에서 이제 조금 더 볼 일이 있긴 할 텐데요. 일단 곱셈까지만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아마 다음 시간에는 나눗셈을 제가 정리를 아직 안 했거든요. 나눗셈을 정리를 마저 해드리고 나눗셈을 먼저 문제까지 조금 푼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은 오늘 곱셈 공식 되게 중요한 거 많이 배웠고요. 연결지어서 곱셈 공식의 변형까지 제가 해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하시고 아마 제가 풀어드린 문제 말고도 교과서에 문제가 좀 더 있을 겁니다. 소단원까지 가면 더 있고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연습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서 생각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몸이 기억할 수 있게 연습하는 게 오늘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 시간 퀴즈를 올려드릴 겁니다. 퀴즈 정답을 또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퀴즈는 시험에 꼭 나올 것 같은 문제들을 제가 뽑은 거니까 오늘도 열심히 풀고 수강후기에 올려주세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